자, 4월 1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날짜 시간 관련된 내용 보다가 마지막 예제 하나를 이제 남겨놓고 그냥 끝냈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처리하는 또 다른 형식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초 단위로 환산을 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긴 값이겠죠. 자, 자바에서 이제 타임스탬프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캘린더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get time in millis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당연히 초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롱타입으로 반환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system.currentTimeMillis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해요. 자, 실제로 이제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캘린더 타입에 가는 calendar.getInstance 롱 타입에 t1이라고 하고 calendar.getTimeInMillis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굉장히 긴 숫자 값이 출력이 돼요. 또 타임스탬프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롱 타입의 t2는 system.currentTimeMillis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t2라고 출력을 하면은 또 이렇게 시간값이 나오죠. 자, 이 시간값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유가 코드가 여기서 시간값을 한번 생성하고 여기서 한번 생성을 한 거잖아요. 요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실행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간이 보면은 한 1, 3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이 13초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요 시간값이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지금까지의 흘러온 시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환산한 거라서 그래요.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이게 13 차이가 나는 건 0.0013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왜 1970년 1월 1일부터냐면은 그때 이제 최초의 운영체제가 가동을 시작한 시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때가 천지가 생겨난 거야. 자, 그러면 이 T1과 T2는 지가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봤자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질 않을, 차례대로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T1은 T2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과거고 얘가 현재잖아요. 그러면 T2에서 T1을 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시작이야. 자, 여기가 T1이고 또 시간이 흘러서 T2예요. 그러면 T2 요만큼에서 T1 요만큼을 빼면 이거 남잖아요. 결국은 요 사이에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롱타입의 T3는 T2에서 T1을 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12가 걸렸대요. 0.0012초가 걸린 거죠. 자, 값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이 간격을 강제로 좀 키워볼게요. 웹에서는 쓸 일이 없는 기능인데 요 사이에 강제로 렉을 걸겠습니다. thread.sleep 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 사이에 렉을 걸어요. 여기서도 1000분의 1초 단위의 값을 줘요.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을 항상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5000이라고 주면 실제로 몇 초예요? 5초인 거죠. 1000이 1초니까. 자, 빨간 줄 가네요. 컨트롤 점 눌러볼게요.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나오는 거 봐선 트라이 캐치 추가하라고 하네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는 에러 날 일은 없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5초는 아니에요. 5초 언저리의 시간차가 생겨요. 자, 그럼 실행하면 자, 첫 번째 출력하고 지금 렉 걸려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오고 출력됐죠. 자, 5028이래요.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라 그랬죠. 그럼 초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0으로 나눠야지. 자, 그래서 int s는 t3 나누기 1000. 롱타입이니까 롱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d 초. 자, 그러면 5초 걸렸다.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실행 시간이 5초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코드 입장에서 특정 지점의 시각을 숫자 형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는 어떤 시간차를 구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0으로 나누면은 초 단위로 바뀌죠. 이거를 분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초를 분으로 분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60도 곱해주면 분이죠. 여기 또 60 곱해주면 시간 단위로 바뀌겠지. 여기에 24를 더 곱해주면 날짜 단위로 바뀌겠죠. 원하는 단위로 얼마든지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단순히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는 예제예요. 이거 우리 스프링부트에서 이 로직 실제로 쓸 거예요. 사용자가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점에서 타임 스탬프를 하나 걸고요.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서 떠나갈 때 타임 스탬프를 하나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차를 걸면은 그 웹페이지에 얼마만큼 머물러 있었는지를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면은 그 페이지가 인기가 없는 거고, 그 페이지에 다소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좀 오래 봤다는 거니까 페이지의 인기도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해요. 이게 쇼핑몰이면은 그 상품의 인기를 측정하는 한 가지 지표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머문 시간은 되게 긴데 구매율이 낮아. 그럼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상품이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마케팅 같은 거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니까 중요한 로직이에요, 실무에서. 자,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단위였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이 문제들 남겨놨었죠.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그 수업에서 소개하지 않은 그 래퍼 클래스의 기능들 몇 개가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마이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래퍼 클래스 뭐였죠? 인티저점 false int라고 한 다음에 마이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얘가 실제 정수형으로 바뀌는 거죠. 따옴표로 벗겨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숫자로 고쳤으니까 정상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123이 출력될 거예요. 그쵸? 문제 없죠? 자, 그럼 반대로 이거를 실제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하고 덧셈을 하면은 전염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다 문자열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빈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str 넘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1, 2, 3 더하기 1000이라고 하면은 그냥 연결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저 연결이 돼버렸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꼼수고요. 스트링 클래스가 갖고 있는 value of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시면 돼요. 스테이틱이고요. 모든 타입의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tring.valueof에다가 어떤 타입을 집어넣건 무조건 다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문자열의 숫자 변환. 이거는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기본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 변환. 자, 요 내용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트링 타입의 MSG는 hello world라고 했을 때, 이 문자열에서 한 글자씩 내가 뭔가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 자바에서 글자는 캐릭터죠. 투차 어레이 문자열을 한 글자씩 뜯어서 배열로 바꿉니다. 문자열을
한 글자씩 분해해서 배열로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분 돌리면 되겠죠. for int i는 0부터 i는 unit.length i++ 라고 하면은 유닛의 i번째 라고 출력했을 때 이렇게 한 글자씩 분해가 되는 거죠. 뭔가 한 글자씩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종종 사용을 해요. 자, 지금 이 반복문은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죠. 반복문에서 배열의 인덱스를 기반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여기서 i는 배열의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형식의 반복문이 하나 있는데요. for. 자,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면은 원소 하나하나는 무슨 타입이겠어요? 그쵸? 차 타입의 u, 콜론, 유닛. 자, 이렇게 해도 반복이 돌죠. 자, 요거는 인덱스 없이 배열의 원소를 변수 u에 직접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닛이 A, B, C였다. 그러면은 A가 직접 U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또 B가 직접 U에 저장이 되는 거고 C가 직접 U에 저장이 돼요. i번째니 뭐니 그런 게 없어요. 인덱스 번호를 안 쓰고 그냥 배열의 원소를 다이렉트리 변수에 갖다 꽂아요. 장점은 인덱스 번호를 써서 반복을 하는 것보다 하나씩 이렇게 스캔하는 거는 속도가 더 빠른데 지금 이 U가 몇 번째 항목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덱스를 가지고 조작해야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해결책이 못 돼요, 이거는. 그래서 포문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 방식이 좀 더 범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익숙해지는 동안 이 방식 하나만 고수를 한 거고요. 이제는 다른 방법도 사용할 때가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를 캐릭터 타입의 배열로 변환을 해볼게요. 유닛은 msg.to차 어레이 이렇게 하면 또 배열로 바꾸죠. 이걸로 또 반복 돌면 된다 그랬죠. 차 타입의 u 콜론 유닛 이렇게 하면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이제 u에다가 대입이 돼서 한 글자씩 확인이 된다 그랬죠. 자, 래퍼 클래스 중에 캐릭터 타입하고 대응되는 게 차
타입하고 대응되는 게 캐릭터였잖아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isDig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요 조건이 통과됐을 때에 u를 출력해라. 유닛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문자열을 한 글자씩 배열로 바꾼 거고, 그럼 u는 이거 한 글자 한 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isDigit이라는 메서드로 처리했을 때 리턴이 true인에만 출력을 해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뭐만 출력됐어요? 그쵸? 그럼 얘가 뭐 하는 기능이겠어? 글자가 숫자면은 true, 숫자가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글자가 숫자형이면 true, 아니면 false. 자, 그러면은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숫자가 아니면 이란 뜻이 되겠죠? 느낌표는 부정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문자열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바로 알겠죠? 얘가 하는 건 뭐예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차 타입의 K는 하면은 U를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한다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리턴. 그럼 반대되는 기능도 있겠죠? 캐릭터.to lowercase. 그럼 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글자를 소문자로 변환해서 리턴하겠죠. 자, 지금 잠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제가 중간중간에 스크린샷을 떴고요. 각 예제별로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들은 코드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으니까 요것들 각자들 잘 내용 정리하시고요. 요거를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교환 마지막에 그 코테 문제들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아직 푸시지 마세요라고 했었잖아요. 혹시라도 진도에서 소개하지 않은 기능이 풀이에 사용됐을까봐 제가 어제 가서 미리 풀이를 좀 검토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만 진도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기능들만 지금 추려서 다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스크린샷 3개 톡방에 올려드린 거 요거 각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교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코테 문제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